우와, 일본 완전히 시한폭탄이네. 지진의 폭우에 자연재해도 많은데 저렇게 순식간에 댐이 사라지다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힘드네. 일본은 더 이상 회생불능의 나라 같다. 도요타가 몰락하는 건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이 멍청해서다.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제조업 중심지 아이치현에서 최근 특이한 현상 하나가 목격됐습니다. 16일 아침 강물에서 조그만 소용돌이가 발견됐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더니 이틀 후에 강물 전체가 바닥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과거 모습은 이렇게 물이 풍부하던 곳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은 70년간 살아왔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루 만에 2m 이상 수위가 내려갔으며 가속도가 붙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서 말입니다. 일본 당국이 돌과 모래 등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아이치현 중에서도 핵심 도시인 도요타시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요타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요타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해당 도시의 과거 명칭은 고로모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요타 공장이 들어서자 1959년 도요타시로 변경된 것입니다. 중심부에는 도요타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거대한 6개 최첨단 공장들이 사방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여 개의 부품업체들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는 도요타 본사를 중심으로 환상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많은 트럭들이 협력업체 사이를 오가며 부품과 자동차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적시에 꼭 필요한 양을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저스트인타임 시스템도 이런 도요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도요타는 일본 전역에 14개 공장, 28개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요타시 근처에 8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내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입니다. 즉, 일본 전체를 도요타시가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야하기 강은 도요타시를 가르며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880년대 수로 계획하에 메이지 용수라는 이름으로 정비됐고 초기에는 농업용수로 활용되다가 후에 공업용수로서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바 있습니다. 1971년 상류의 야하기 댐이 건설됐으며 이는 하류 지역의 수위 조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중간에 위치한 메이지 용수 누수공이라는 둑은 공업용수 저장소와 곧바로 연결돼 있어 일정 수위 유지가 필수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정수장으로 향하는 취수구보다 물 수위가 낮아져 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농업용수 제공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농지 5,400헥타르의 급수를 할 수 없어 농부들의 시름도 깊어져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5m 정도의 구멍이 생겨 물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번 누수에 대충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강바닥은 원래 단단한 안반이고 그 위로는 콘크리트와 금속 재판으로 덮여 있었기에 절대 뚫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구멍이 났다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시설 노후화로 바닥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진 피로가 누적된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길은 확인하기 어려워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복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나고야 대학 명예 교수는 아이치현 서쪽은 제조품 출하액이 26조엔에 달하는 지역인데 물과 전기를 모두 잃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대위기가 왔다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요타 공장을 포함한 131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요타는 비상조치로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며 공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덴소 또한 물 공급이 가능한 트럭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임시 방편으로 흙벽을 쌓아 50여 개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필요한 양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쳐 관계자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확보에는 초당 3톤의 물이 필요한데 더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운영입니다. 도요타시는 제라, 오스카 가스 등 주요 전력기업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강하류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벽남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아이치현 전체 소비 전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발전소 내 총 5개의 탱크에는 대략 10만 방미터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800만 리터의 물이 조달돼 화력 발전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5일분의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곧 대정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일본은 항시 정전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전력 부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당국은 작년 12월에도 해당 지역에서 누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때도 들을 투입해 방어를 했지만 여전히 누수가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과 지진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운물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지하수의 수위 변화 등으로 지진을 사전에 감지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진과 지하수가 높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메이지 용수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5년 전부터 7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 내진 공사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진 공사 때문에 지하에 균열이 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공사로 지하가 갈라질 정도라면 지진이 왔을 때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메이지 용수와 비슷한 시기 건설된 관계시설이 일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강물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지진이 와도 이를 쉽게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리고리에서는 심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6일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났었고 5월 9일에는 대만 앞바다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수도 타이베이가 흔들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죠. 미에현과 도요타시가 있는 아이치현은 바다를 두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3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었고 아이치현에 있는 도요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시 근처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그리고 북아메리카판이 모이는 지점의 위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진원의 깊이는 24km 정도였는데 최근에도 깊이 50km 이내의 지진이 다수 발생해 수도 직하지진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진으로 싱크홀이 발생해 순식간에 물이 사라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지하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땅속은 2.5m마다 1기압씩 증가하며 250m만 내려가도 100기압의 압력이 작용합니다. 땅속 빈 공간이 받는 압력을 지하수가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회암 지대의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석회가 물에 녹아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학이 강해물이 지하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도요타시의 집안 붕괴 위험성은 더욱 커져 있습니다. 일부 물이 하류에서 솟아나긴 했지만 또 다른 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부 반응을 보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네 물길을 알 때까지 안절부절 못할 거야. 얼마 전 해당 지역 인근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영향인가? 빠진 물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지하에 거대한 동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지진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고 정전이 되면 도요타계 일본 경제는 끝이군요. 병랑 화력발전소가 멈추면 지역 전체가 정전되는 것 아니야. 한신 대지진 때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 드디어 시련이 오는 걸까? 모든 도요타 직원을 다른 사업소로 옮겨 화력이나 농업에 우선 쓰이게 하라. 신차 생산은 급하지 않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면 치마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곡구까지 수십 년이나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도요타시가 미국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세계적 자동차 메카였던 디트로이트는 인구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자 지금은 68만 명의 중소도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몰락했고 버려진 사업체가 8만 5천 개에 달합니다. 도요타시 또한 현재 인구 50만 명이 사는 일본 내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실업률이 낮기로도 유명한데 경기가 나빠도 0.5% 미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본 전국 기초 지자체 중 단연 1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도요타 그룹은 바로 아래 아이치현, 가리아시와도 손잡고 스마트 시티 실증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전체를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로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도요타 공장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결국 몰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분노한 자연이 일본 내 강물을 모두 방류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달고 있습니다. 내년 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향후 일본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머지않아 천지개벽이 실제 일어나겠군. 일본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사라진다는 예상이 많다. 남나라 짓밟고 온갖 나쁜 짓을 정당화하고 반성이 없는 나라. 남눈에 눈물과 한이 생기게 하면 결코 본인은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 인과응보. 바닥이 균열이 생기면서 그 틈으로 우리 다 빠져나간 것 같네요. 즉, 집안 치마가 일어나는 것. 언젠가는 일본이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가라앉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큰일이 일어날 듯한 현상이다. 지금도 난리인데 직하 지진이나 후지산 폭발이 발생한다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